네, 오늘장 랭킹 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보죠. IS 김태성 본부장,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하나씩 뜯어보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좀 변화가 있는 부분 포인트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 먼저 열어봅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관세 휴전입니다. 그 속에서 미국의 빅테크는 반응을 했는데 점점점으로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지금 1시 20분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더 뻗어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양대 지수에서 외국인의 수급도 약화되고 있는 오늘입니다. 환율의 변동성도 크기에 한번 이 두 종목 중심으로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사실 기대가 많았고 그러면서 오후에라도 점점점이었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지금 오후 들어 더 커지고 있는 모습, 외국인의 수급이 줄어들면서 SK하이닉스도 20만 원 선 위로 올라서질 못하고 있는 지금 시간대거든요. 관세 휴전이라는 의미가 이렇게나도 약한 걸까요? 선반영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불편하긴 하겠지만 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사실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협상의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죠. 90일 유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간중간 언제든지 노이즈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 한 가지 우리가 희망을 좀 품을 수 있는 부분은 뭐였냐면 주말 사이에 삼성전자가 디램 레거시 가격을 올리면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지금 삼성전자까지 모두 공급자 우위의 시장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에 저는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분기 삼성전자에 실망을 했던 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모든 것들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은 상태. 그 모든 것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HBM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 상황 속에 분기 실적의 영업이익도 SK하이닉스 대비 엄청나게 많이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디램 가격을 올렸다는 건 다가오는 2분기 실적만큼은 1분기보다 저는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아니었는가라는 추측을 좀 해볼 수는 있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밀리는 부분들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지금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고요. SK하이닉스는 2% 상승을 해요. 이건 굉장히 큰 괴리가 있다고 좀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주들로 한번 영역을 확장해서 살펴본다면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하락하고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은 크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큰 차이 없이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평범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지금 삼성전자는 어떤 반도체에 대한 뉴스보다는 시장 전체의 수급적인 영향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고 있음을 저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의 조정을 이용을 하시는 게 반도체 주들에게는 굉장히 기회일 수 있겠다. 그중에서 삼성전자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제처럼 4% 5% 상승할 때 쫓아가면 수익 볼 구간 많지 않아요. 이번에도 여실하게 저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를 사신다라고 하면 오늘의 조정을 이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꼭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게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걸려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조정이 나와도 빠지지 않는 소부장주들이 있다면 그들은 리스트업을 반드시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 리스트업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은 관세 협상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는 구간이긴 하니까 조금 더 확실한 답안이 나올 때 그때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걸 추천하시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부장주들 대표적으로 이제 KC텍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4월 초의 모습을 보면 삼성전자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거든요. 혹은 삼성전자보다 빠질 때 2배수로 빠졌어요. 근데 이제 상승을 할 때 어제도 같이 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그 종목군들은 쉬어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삼성전자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이들 종목은 추가 상승 여력을 저는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리스트한 종목군들 중 외국인 혹은 기관의 메이저 주체 수급이 최소한 일주일 정도 연속성을 보이는 기업이라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 혹은 종가 구간에서라도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또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틀과 이 호재의 무게가 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창희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께서도 오늘 많이 아쉽지 않고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이 고점 찍고 지금 물량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 그게 반도체에서 여실히 좀 드러나긴 해서 한번 본부장님의 뷰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뭐 사실은 미국 시장은 폭등을 한 것이죠. 맞아요. 너무 네. 쉬워요. 그런 거 반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보면 아침에 강하게 출발했다가 뭐 지금 하락 전환되는 모습이다 네. 보니까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한다라면 사실 어저께 유럽 독일 증시 보시면 0.2%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독일은 이번 하락하기 전까지 직전 고점을 넘어선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는 상황에서의 모습이었고 우리나라는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지난 하락을 4월달 하락을 다 회복한 상황이 V자 반등으로 회복한 상황이고 미국은 이제 회복을 어제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4월달 하락한 걸 좀 회복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키 맞추기의 흐름들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어저께 미국 빅테크, 뭐 엔비디아도 급등했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한 8% 정도 한 7% 정도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좀 약한 것은 어저께 시간 외에서 그러니까 본장 끝나고 시간 내에서 한 2%씩 더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선반영된 게. 그리고 그동안 좀 먼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좀 덜 반영하고 있는 거다. 하지만 결국에는 전 길게 본다라면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반도체, 자동차 쪽에 상당히 강했었는데 뭐 중국이 30%인데 우리나라 아직 협상은 안 했지만 네. 우리나라가 뭐 30%, 40% 받을 가능성은 제한적이잖아요. 그거보다 낮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길게 본다라면 저는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측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소부장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에도 고개를 끄덕여 주실지 유창희 본부장님. 사실 미국은 계속해서 AI 산업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의 힘을 우리가 반도체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결국 양측의 수혜를 다 본다? 그 의미는 장빈가? 이렇게 귀결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고래 싸움이 날 가능성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시는지. 뭐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 터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결국 양쪽을 다 취해서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선별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강한 거는 결국 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만약에 20만 원에 안착에 성공을 한다. 이번 달 중에 그러면 충분히 지난 1월 달, 2월 달에도 상승했었던 고점대가 23만 원이고 혹은 뭐 24만 작년 여름 고점대까지도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산,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업을 보면은 거의 최근 한 3, 4개월 내 보면 신고가 위치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HBM, 하이닉스가 20만 원 안착을 한다라면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자체적으로 굴기를 통해 가지고 반도체 시장을 IT 시장을 좀 키우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규 상장된 기업 중에서는 뭐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기업이 M-Devic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네. 나오고 있는데 SSD 쪽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고 그리고 뭐 PSK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본다라면 충분히 좀 선별해서 접근하신다라면 좋은 기업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HM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노이즈 있는 쪽 짧게만 질문을 드릴게요. 한화 비전과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의 흐름을 좀 매일같이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가 TC본더 특허 관련 효력 상실시키는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이 뉴스는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와 동시에 HM 키워드가 안정이 된다면 노이즈가 있는 종목군도 그럼에도 일제히 움직임 나올 수 있을지 좀 팁을 주신다면요. 이왕이면 노이즈 있는 종목을 좀 피하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원래 한 2, 3년 그 소송이 있을 거라는 게 좀 정말 빠르게 해소가 되면 6개월 이내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어디가 이길지 모르는 거고 또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해결될 것인가? 그것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한미반도체는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속상하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선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저런 논란은 있지만 하나비전이 계속해서 선택을 받으면서 고점을 갱신해 나가려고 한다고 본다면 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하나비전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콕 집어서 이야기의 한쪽의 편도 살짝 무게중심추 띄워주셨고요. 자,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한 쪽 그리고 수급의 집중도 높은 쪽 이어서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과 AI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정책 그러면서 그 테마성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본부장의 오늘 로봇이 왜 갈까요? 라고 질문 드린다면 뭐 복수 답안이잖아요.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하나의 답안이 있다면 어떤 성격으로 오늘자리만큼은 모실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게 오늘은 어렵죠. 일단 장전엔 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지배적이었고 맞아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나라 장시작하고 나서 나우 로보틱스와 같은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이 거래량이 좀 붙기 시작을 하면서 2차적으로 이제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이 쏠렸고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CG로 올려주신 이 유진 로봇처럼 정치 테마주를 엮이는 종목군들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지금 로봇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인맥 테마주로 불리우죠.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지만 정치 테마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인맥 테마주가 가장 먼저 앞단에서 시세가 가장 강합니다. 근데 난이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좀 주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인맥 테마주는 뭐 쫓아가셔서 수익을 보고 계시다면 뭐 축하드릴 일이지만 만약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뉴스를 좀 보고 좀 쫓아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결국 이제 로봇이 본질적으로 오늘 강한 관심을 받는 그 기본 베이스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럼 기존의 대장주가 어디였느냐? 하이젠 RNM이라는 기업이 있죠. 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시세를 노리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유진 로봇 혹은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린 로보로보 같은 경우 최근에 정치 테마적으로 이제 좀 묶여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로봇주들은 우리 포트 안에 그러니까 많은 종목을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종목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도대체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 거냐 그래요. 이게 이제 네, 고민일 것 같은데 핵심이죠. 저도 지금 돌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네. 있었고 올 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하이젠 RNM 같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위치에서 딱 한 기업을 쫓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로보로보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승용 로봇인데 네. 이것 또한 정치 테마주로 엮이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둘러보다가 4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ETF 3종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ETF 3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시간을 갖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에 로봇을 담는 건 지금 자리는 너무 그러면 위험해졌다로 제가 정리할까요? 뭔가 유니크한 특색이 이제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의 지금 반복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꼭 한 종목을 대장주라고 보기에는 다소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오늘 분석하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이야기 좀 풀어가 주셨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실적 같은 경우 이야기를 해보면 로봇주와 같은 경우도 실적 나오면서 좀 반응이 나왔잖아요. 민감도 높으니까 오늘 조금 전 나온 신세계 이야기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소비에서 조금 더 커버는 해드리죠. 자, 좀 잘 나오진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있기는 했는데요. 매출액은 1조 6,658억 원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 추정치를 하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넘게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1,323억 원의 영업이익 기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잠정 집계가 일단 된 건데요. 오늘 주가 자체는 어제 롯데쇼핑과 더불어서 유통주의 흐름 상당히 좋았잖아요. 오늘은 1.8% 구간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반응 나오는가 동시에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소비 키워드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봇과의 AI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워낙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번 부분은 유창희 본부장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자, 로봇 AI의 신선도는 예전만 하지 않지만 그만큼 더 관심도와 함께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 신뢰성은 좀 높아진 것 같은데 로봇을 따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일부 언론사에서는 삼성이 또 한 번 M&A에 나설 수 있다. 로봇과 AI 함께요. 이야기를 하기로는 했는데 물론 그 전에 자금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한 단계 레벨업을 위해서는 M&A 정도의 무게감이 이제는 필요한 자리가 또 한 번 되어버렸을지 한번 의견 부탁드려볼게요. 글쎄요. 저는 이제 M&A 이슈가 정확하게 이제 기업이 선정되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네. 그것 자체가 관련된 기업 이 로봇주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주요 대기업 집단에서 로봇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죠. 사실 현대차 그룹은 몇 년 전부터 해외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관련된 산업을 키워왔고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SK도 그 인수를 좀 했고 더 이상 이제 글쎄요 딱 떠오르는 회사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삼성이 만약에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 그러면 국내 기업일 수도 있지만 또 해외 기업일 가능성도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국내 대기업 그룹단에서 로봇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이겠지만 이게 지금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다 못하다 보니까 조금은 힘을 좀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좀 기대감이 있는 쪽. 저는 여전히 만약 로봇주를 좀 본다라면 아주 폭발적인 상승은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클로봇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옆으로 기간주 정도 잘 주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 지지선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충분히 저는 상승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사면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감속기 관련돼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있고 다른 로봇주들이 다 조정을 받을 때 안 빠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약에 시장이 좀 돌았으면 로봇주들이 좀 돌았으면 전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로봇주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된 압축된 전략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어디가 M&A를 한다. 어디가 투자를 한다라는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물론 또 이게 지금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어떤 발언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단순하게 M&A 이슈는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침 감속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속기 이야기를 김태선 본부장님과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원픽이 오늘 이쪽에서 나왔네요. 제가 미리 여쭤볼 걸 그랬어요. 종목 고민이시다라는 이야기 소재에서 띄워주셨는데 유창희 본부장님과 마찬가지로 감속기 키워드에 대한 집중도 높여서 보고 계시네요. 근데 오늘 이 종목은 좀 변동성이 크기도 해서 포인트 좀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건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로봇주들이 사실은 오후장 들어오면서 계속 정치 테마주처럼 단기 변동성에 조금 더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시가총액이 좀 작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뉴스 한 줄 한 줄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종목을 저는 골라봤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감속기 하면 SBB테크라든지 SPG를 말씀드려 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렌시스라는 기업도 지금의 위치에서 단기 종목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공략해볼 만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지금 삼성전자가 전면에 나서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당연히 가장 큰 관심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삼성전자가 M&A 한다라는 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업에게도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들 밸류체인에 걸려있는 부품사들까지도 저는 충분히 움직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이렌시스는 오늘 종가 아니면 현재 가격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손절라인은 아마 다수의 로봇
로봇주들이 다 공통적으로 최근에 봤었던 제일 하단 가격을 손절 라인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렌시스 기준으로는 4,000원이라는 가격대로 이제 손절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상승할 시에는 저는 최종 목표가는 6,0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은 로봇주들에 대해서는 단기 공략이 더 우세하지 않겠는가라는 추가 코멘트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렌시스도 메모를 해놓을게요. 자, 저희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코스닥이 지금은 좀 힘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고점을 높인 그 힘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자, 트럼프 약가 인하 정책이 힘이 그다지 없을 것이다. 물음표가 많이 붙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어제 나보고 좀 만회해 나가는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유창희 본부장님. 근데 이 약가에 대해서 무언가 공포감이 컸다면 어제 분명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것보다는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오늘은 이 두 종목보다 다른 쪽에서의 흐름이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해소됐다. 그러면서 어제 놀림 쪽에 간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직은 좀 그러니까 사실은 어저께 미중 협상이 이게 좀 해석하는 부분은 좀 다른데 일단 트럼프가 진 것으로 좀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좀 매대가 비어가고 있고 또 연말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90일 유예를 좀 한 거고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큰 폭의 일단 감세 유예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들이다 보니까 어저께 트럼프가 뭐 한 80% 약가 인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별거 없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생각했었던 것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지난주죠. 지난주에 바이든이 중국의 반도체 관련돼서 공급하는 규제를 일단은 그 트럼프가 취소를 했죠. 그리고 새로운 법안을 행정명령을 만든다고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규제 완화되는 거 아니냐면서 올라왔지만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이오주들도 조금은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약가 인하를 한다라면 또 수혜를 입을 수는 있는 쪽이 있겠죠.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좀 덜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오늘 8% 어저께 하락한 거 이상의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쪽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 조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쪽. 근데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선별돼서 좀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보긴 해야겠군요. 그러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키워드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이 이야기는 김대선 본부장님과 해볼게요. 이게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약가 인하에 대해서 물음표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렸던 게 바로 비만약에 대한 약가 인하기도 해서 그 효과가 오늘 발휘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다만 많이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시장 파이가 커질 것이다. 뭐 암도 예방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뉴스에 따른 화답이라고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시노타는 아무래도 인벤티지 랩이 쏘아 올렸죠. 그러니까 작년에 기대감은 사실 펩트론이 굉장히 높았었고 네.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2등주, 3등주는 후발주자라고 많이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 바뀐 올해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의 기준은 인벤티지 랩이 오히려 대장주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 뒤를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D&D 파마텍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이제 D&D 파마텍이 움직이면 과거에 또 테마주로 커플링 뒤에 움직였던 종목군들 중에 한국 BNC와 같은 기업들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비만 당뇨 쪽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의 현재 진행 단계 이거는 조금 논외로 치고 수급 쪽으로 트레이딩 자금이 크게 들어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명분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 주신 약가 인하 네. 그로 인해서 뭐 경쟁이 치열하다 이것과 조금 별개로 한 발 멀리서 그래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는 저는 유통하는 유통사의 가능성은 높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렇죠. 네. 지금은 하나의 제품만 유통을 하지만 제품들이 많아지고 그게 또 경쟁이 심화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 공략을 하려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검증된 유통사를 또 저는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기준으로 보면
블루 엠텍은 계속 이제 지켜볼 만하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 시험이라든지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추가적인 연결고리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그 뉴스들을 빠르게 알아차리기가 참 어려운 것이 저는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의 위치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돼서 오히려 대장주들이 지금 구간에서 오늘은 D&D 파마텍을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윗꼬리가 달리지 않는 이상 블루엠텍에 대한 단기 변동성도 한번 기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제약바이오 전체로 놓고 보면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저는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빠졌다가 오늘 회복하는 쪽 그쪽을 더 살펴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구조상 약물 의약품이 전체 매출의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원가율이. 네. 근데 여기에 관세를 아무리 매긴다 해도 우리는 판가에 그거를 전이를 좀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CDMO, CMO 그래서 바이넥스는 어제 하락보다 지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쪽이 오히려 명분을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쪽은 볼 때가 아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저희 다음 키워드에서는 해운 그리고 조선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해운 사실 실적은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물동량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자, 일단 해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창희 본부장님, 저희 해운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선전한 성적표였고 그러면서 물동량에 대해서는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일단 휴전했으니까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의견 반, 아직 모른다 의견 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조선 쪽이 약간씩 흔들리는 것과 반대로 해운은 어제부터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주목도를 높일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좀 고민이 많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해운사, 중국 배에 대해서 상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추가 수수료를 네.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또 이게 물론 관세 협정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관세가 엄청나게 처음에 많이 부과됐을 때는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으면서 주가가 또 하락을 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또 어쨌든 관세라는 게 그냥 약간 보편적 관세 정도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좀 영국이 이제 물론 영국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잘 나왔고 중국이 30%. 그러면 다른 국가들도 좀 낮은 수준의 관세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가 되면 물동량이 좀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뭐 최근 유가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좀 있었고요. 다만 아직은 뭐 우리가 확인된 건 없다. 그리고 오늘도 뭐 H&M 정도만 좀 강한 모습이지 나머지 해운 관련된 기업들은 그렇게 주가가 강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흐름을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H&M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부분 김재선 본부장님과 이야기 살짝 하고 다음 키워드 넘어갈게요. H&M이 유독 강한데 네. 이게 사실 좀 뻗어가 봅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서 이전에도 이쪽 상선 매매를 한 적이 있고 6월에 M&A 매각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한진칼이 오늘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H&M이 특히 더 강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한진칼은 물론 지금 상한가 풀리기 했습니다만 H&M이 유독 강한 이유가 따로 있을지 한번 살포시 여쭤봐요. 뭐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다소 지금 진정된 상황이잖아요. 이들이 그러면 지난 4분기에 1분기에 아무것도 안 했을까? 아닙니다. 물동량을 아마 최대한 끌어서 미리 보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라본 실적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안 좋아야 정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미리 좀 넘겨놓은 물량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타이밍은 다가오는 2분기보다도 3분기. 그러니까 3분기 실적까지도 생각보다 괜찮고 물동량이 여전히 꺾이지 않는다면 그때 H&M과 한진칼을 제외하고 다른 해운주들은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H&M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희망 고문이 길어도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 올라오고 잊을만 하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진칼하고 같이 좀 이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네. 이제는 시점이 거의 다 온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HMM 소액으로라도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 나오지 않았나라는 조심스러운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 좀 깔끔하게 해주셨네요. 마지막 키워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소비에 대한 키워드로 준비를 했는데 소비주의 실적에 대한 시선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좀 다른 분위기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유창희 본부장님, 물론 호실적 이후에 가는 쪽도 있습니다만 일단 좀 변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중국 내수에 대한 기대감, 부양책에 대한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끌고 가도 되는 건지, 신세계 같은 경우도 어제 하루 움직이더니 오늘 상회에도 움직임이 좀 아래쪽으로 나와서 컨퍼런스 콜 2시부터 보기는 해야겠지만 좀 소비주에 대한 시장의 수급이 좀 약해진 건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신세계는 좀 실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치 하에 네.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나머지 이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중국이 약간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제 해석이 다른 건데, 어저께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주가는 엄청 올랐는데 똑같이 많이 오른 게 금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금리 인하 안 하겠네. 원래 한 정말 많으면 4회에서 3회로 좀 줄어들긴 했지만 좀 예상보다 이 금리 인하 많이 할 거라 생각했는데 관세가 이 정도면은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은데 하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왔다는 거죠. 달러도 강세를 보여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어저께 부양책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의외로 관세 협정이 잘 되면 부양을 공격적으로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죠, 일부. 그러면 또 이제 관련돼서도 우려감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 얘기고, 저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안 할 것인가, 저는 꾸준하게 잘 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진다라면 뭐 거기에 따라서 소비도 늘어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통주들에 대해서 또 뭐 소비주들에 대해서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100번 드려도 백화점을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제 이런 기업들이 하루에 10%씩 오를 정도로, 근데 사실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없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형 유통주가 좀 선호도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장품 짧게만 김태성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컴팩트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호실적의 영향으로 오르는 쪽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호실적에 움직였다가 쉬어가는 곳이 괜찮을까요? 둘 다 복합적으로 있는 기업이 하나 있죠. 어떤? 아모레퍼시픽 하나 보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괜찮나요? 같다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괜찮다. 추후에 한번 이야기 들을 시간 있으면 더 자세히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